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자, 개인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은 거대 자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실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개인 투자자가 가지는 장점이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자, 이와 더불어서 이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소식, 이 부분하고 같이 엮어서 자, 오늘 증시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주제가 좀 복잡하게 꼬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자연스럽게 오늘 증시 토크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언급드린 대로 미국의 금리 인하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어쩌면은 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자,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와의 절대적인 차이점을 과정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쩌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개인보다 더 골치 아픈 지난밤 그리고 오늘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0년 만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였죠. 자, 그런데 어제 밤사이에 그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요, 마치 3살짜리 아이를 보는 듯 했습니다. 예, 미국 연준에서 3살짜리 아이가 원하는 어떤 무언가를 주지 않으니까 바로 삐져가지고 으앙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밤사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거대 자금들의 고심은 정말 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할지 몰랐을 거예요. 한국 증시가 여기서 더 내려가기 어렵지 않을까, 혹은 추세가 깨지지 않을까, 반대로 뭐 한국 증시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등 뭐 다양한 생각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평온한 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애청자님들의 거의 대부분은 저 이슈 때문에 뭐 밤잠을 설친다든가 힘든 밤을 보내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자,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거대 자금에 얼매인 그런 삶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개인 투자자의 강한 장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개인 투자자의 장점을 하나하나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의 장점 무엇이 있을까? 오늘 3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의 막강한 장점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자, 펀드 매니저도 결국 월급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생소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요거는 이제 쉽게 조금만 상상해 보면 쉽게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 자,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끄는 거대 자금 같은 경우 그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력들이 있겠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땐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들이 정말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1999년에 그때 이제 펀드붐 당시에 그 이휘재 씨가 나오는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휘재 씨가 그래 선택했어 하면서 뭐 A안, B안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인생이 엇갈리는 그런 개그 프로였는데요. 자, 거기에서 보게 되면요, 펀드 매니저 여자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래 선택했어, 뭐 얘를 선택할 거야, 뭐 이런 장면인데, 거기서 나오는 펀드 매니저가 수천억 원대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로 나옵니다. 저는 20년 전 일이니까 그때 당시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분들도 결국은 우리 사람들 일상적인 개인 투자자와 똑같은 월급쟁이인
존재입니다. 예. 우리 이제 여의도에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이제 펀드 매니저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생활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봉급 생활자, 월급쟁이다 보니까 성과가 나쁘면 바로 해고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리 뭐 투자 지식이나 지혜, 투자 철학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예, 성과 자체가 나쁘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빠이빠이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농담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워런 버핏이 한국에서 펀드 매니저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앞서 언급드렸던 1999년 당시 워런 버핏의 성과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자, 그랬는데 그때 당시 시장 엄청났지 않습니까? 자, 당연히 그 해 잘려가지고 예, 그냥 예, 뭐 어디 실업자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분 뭐 다시 복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 자, 이러한 현상은 뭐 상상은 워렌 버핏의 케이스에서 상상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에서도 보게 되면요. 자, 2, 3년 전에 국민연금이 펀드들을 단기 평가하면서 실적이 안 좋다, 수익률이 안 좋다 그러면 그냥 칼같이 딱 잘라버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마저도 너희가 단기 평가하느냐 하면서 뉴스들 많이 나왔죠. 자, 이에 반해서 개인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투자 성과 때문에 직장을 잃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중간에 끊기지가 않아요. 자, 그건 엄청난 장점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어떤 펀드를 운영하는데 나는 이 펀드에 엄청난 투자 철학을 심어서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잘려봐요. 그러면 그 철학이고 뭐고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유명했던 펀드나 또는 유명했던 주식형 ETF 등이 운영력이 해고당하거나 떠난 이후에 참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 전략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자기만의 투자 색깔을 만들 수가 있고 그 투자 색깔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요, 포트폴리오를 꾸리거나 또는 매매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략의 색깔이 있습니다. 독특한데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자, 이건 뉴스핌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최고치 랠리의 월가, 편식 포트폴리오 극심한 쏠림.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미국의 헤지 펀드, 뮤추얼 펀드, 심지어는 주식형 ETF 가릴 것 없이요. 현재 미국에서 뜨겁다고 하는 핫 50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다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운용력에 어떤 색깔이 있다고 그러면은 예, 핫 50 종목이 모두 공통적으로 이렇게 편입되기는 어려워요. 자, 하지만 앞서 언급드린 대로 운용력, 펀드 매니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 미국 증시에서 팡팡팡팡팡 날아다니는 종목을 편입하지 않으면 수익률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포트폴리오 쏠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투자 철학을 가진 펀드 매니저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변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과거에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2010년대에 대표적으로 한 번 있었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차화정 장세 때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 정말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저 때 당시 같이 투자한다는 펀드 매니저들 자기 고집을 지켜갔습니다만 어느 순간 경영진이 부르죠. 너 사장실로 쫓아와. 임원실로 쫓아와. 네 투자 철학도 좋지만 수익률이 안 나잖아. 이렇게 혼나고 나면 그 펀드 매니저가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지켰을 수도 있죠. 대신에 앞서서 언급드린 대로 아마 회사에서 그대로 잘렸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분들 생각해보면 불쌍해요. 자신만의 투자 철학, 색깔 가지지 못하고 결국 시장하고 똑같은 고만고만한 전략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성과가 안 좋더라도 시장이 안 좋아서 나의 펀드의 수익률이 안 좋아졌어요, 이러한 핑계가 통하지, 본인만의 색깔을 쫙 넣어서 운용했다가 수익률이 안 좋아졌다, 그런데 시장이 안 좋아서 수익률이 안 좋아졌어요 라는 핑계를 그런 때는 댈 수가 없겠죠.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 분들 중에는 개인 투자자 분들을 정말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만의 색깔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펀드 매니저에 비해서 자신만의 전략과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이구, 사파 하나 준비했는데 넣지를 못했네요. 저렇게 탕 아마 차였을 것입니다. 펀드 매니저 분들 불쌍하십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막강한 장점 세 번째는 가볍습니다. 개미처럼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 보게 되면은 아무리 거래 대금이 적은 종목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냥 하루 만에 매매가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했다 하더라도 흔적 자체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이런 큰 종목에 매매 주문 넣었을 때 그 흔적이 과연 보일까요? 내가 한 주 샀어 했을 때 틱 데이터는 존재하지만 틱 차트에서는 워낙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틱 데이터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흔적이 남지 않아요.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거나 전략을 바꿀 때 흔적이 남게 되죠. 가끔씩 어떤 연기금이 포트폴리오나 전략을 변경해서 펀드를 바꿨다, 그럴 때마다 특정 섹터가 훅 빠지고 훅 오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흔적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액티브한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가격 조성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격 조성자가 되면요, 소위 이제 프라이스 메이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사면서 주가 올리고 본인이 팔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수익률에는 이건 아주 안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피동적인 장기 보유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한 종목 가지고 있는 금액이 수조 원에 이르는데 그냥 하루에 다 팔고 이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금이 크면 클수록 특히 더 저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대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룰이나, 그리고 운용 보고서 정기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죠. 운용 보고를 통해서 전략이 노출돼요. 자, 이러한 거는요 정말 치명적입니다. 우리 이제 속된 말로 팩 까놓고 고스톱 한다고 다 남한테 내 팩 까놓고 고스톱 치면 어떻게 됩니까? 지죠.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게 바로 거대 자금들입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3년 전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메리츠 코리아 펀드에서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자, 그때 당시 시장엔 이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루머입니다. 어떤 루머냐면은 메리츠 코리아가 너무 인기다, 그래서 시세만 어떤 매니저들이, 다른 회사 매니저들이 메리츠 코리아가 매입한 종목들을 매수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 시기에 메리츠 코리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종목들의 수익률이 실망스럽게 흘러간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략이 노출되면 결국은 투자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나 기관, 외국인은 불리할 수밖에 없고, 개인은 그러한 면에서 막강한 장점이 있다, 이 점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요즘 주식시장 등락 때문에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등락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장점은 살아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화면상에 사진에 있는 투자자처럼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임하신다면요, 오히려 기관보다도, 외국인보다도 더 높은 투자 성과를 장기적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았었는데요. 너무 내용이 길어질까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시장 상황이 복잡하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투자 마인드 이어가시면서 어려운 시기에 투자 원칙 지켜가시다 보면 기관, 외국인 또는 어떤 거대 자금보다도 훨씬 높은 투자 성과 여러분 꼭 만드시리라 믿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